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또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기능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현격한 차이가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박 중독자는 사이코패스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같지만 도박 중독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의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도박 중독과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또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는 뉴스 등에서 사이코패스란 용어가 워낙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가 무척 익숙하게 들립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서로를 놀릴 때 사페라고 서로를 놀리거든요. 사페는 사이코패스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사이코패스는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이 별도로 있어요. 약칭 ASPD라고 하는데요.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의 유형으로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사이코패스는 아니고요. 사이코패스는 더 심화된 정서적 결함과 도덕적 마비를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사이코패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또 두 번째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충동성이 매우 높다. 또 네 번째는 거짓말에 능숙하고요. 타인을 조종하거나 타인을 착취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잔혹한 범죄를 죄책감 없이 반복한다. 등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그래도 비교하고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의학적으로 진단명이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정식 진단명이 아니라는 것, 그 점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최근에 법정에서도 이런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높은 충동성,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물론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의 그런 행동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은밀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이런 정서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좀 분노 감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박 중독자를 사이코패스처럼 인식하거나 생각할까요? 일단 대부분은 사이코패스의 개념이나 그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도박 중독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징과 사이코패스의 행동 특징이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조종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몇몇 특성이 사이코패스가 보여주는 행동 특성과 유사하다 보니까 도박 중독자를 사이코패스 같다고 느끼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이나 생각은 중독의 본질이나 개념을 잘 몰라서 하시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도박 중독과 사이코패스는 매우 큰 차이가 있거든요. 도박 중독 상태의 뇌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과활성화되어서 전두엽의 자기조절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정 처리가 좀 어렵고요. 충동 조절이 어렵습니다. 또 판단력에도 일부 문제가 생기고요. 또 반복적으로 도박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도박과 관련된 활동이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저장됐다,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이코패스의 뇌는 중독자의 뇌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요, 공포를 비롯한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와 이 사이의 연결에 이상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겁없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또 타인의 감정도 잘 와닿지 않는 상태, 공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몹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이코패스의 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공감하고 도덕과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 뇌 부위의 활동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자의 경우는 도박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공감이나 문제 해결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박 중독과 사이코패스는 문제가 되는 행동의 원인 자체가 근원적으로 다르고요. 뇌의 상태도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도박 중독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박 중독과 사이코패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둘 다 충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그 충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고요. 그 충동성의 수준의 차이가 있고요.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을 조정한다는 것도 사이코패스와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 중독자의 경우는요, 주로 어떤 문제 상황, 자기가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요, 치밀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차이가 또 있는데요.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무디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요,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죄책감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감 능력에 있어서도 도박 중독자의 경우 중독 상태일 때 공감 능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이 공감 능력은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요, 사이코패스의 경우는요, 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공감 능력을 회복시킨다거나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변화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의 측면도 살펴보자면 도박 중독의 경우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회복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독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은 바꿀 수 없는 성격이 아니라 뇌의 일시적인 기능 장애일 뿐이고요.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 범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독자의 뇌 상태는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또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환경 설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기능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작은 유사점 때문에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마치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말하거나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는 것 혹은 낙인을 찍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도박 중독과 사이코패스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오해나 편견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